명절 당일 며느리는 짐을 싸서 제주도로 떠났어요. 시댁에 남겨진 건 50만 원짜리 택배 음식과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뿐이었죠. 2023년 설날 새벽 4시 경상도 시댁 부엌에서 이지은은 정신없이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손목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저려왔고 기름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으며 눈은 너무 졸려서 감길 것만 같았죠. 결혼 7년 차 32살의 지은은 명절만 되면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 모든 준비를 해야 했어요. 프라이팬 앞에 선 지은의 뒤에서 시어머니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벌써 다른 집은 다 준비 끝났을 시간인데. 너는 아직도 전 부치고 있냐고.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제대로 못 배운 거라고 핀잔을 주는 거였죠. 지은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대답하면 더 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사실 지은은 어제 밤 11시에 겨우 잠들었다가 새벽 3시 반에 시어머니한테 깨워져서 부엌에 왔어요. 3시간 반밖에 못 잔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충분히 잤을 거 아니냐고. 요즘 젊은 애들은 체력도 없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서울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는데 명절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죠. 남편 김태주는 지금 2층 방에서 아이들이랑 푹 자고 있었어요. 6살 아들 민준이와 4살 딸 서연이 옆에서요. 새벽 6시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고 시동생 부부가 내려오고 시누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지은은 그들에게 아침 차려드리고 커피 타드리고 과일 깎아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전 9시쯤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총 28명이 모였는데 지은은 그들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음료수를 따르고 과일을 내오고 아이들을 봐야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손이 얼마나 빠른지, 효성이 지극하다고요.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손이 느리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빠르다고 하는 거였죠.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일만 계속하면 됐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건 위치가 틀렸다고 저건 방향이 반대라고 고치라고 했어요. 지은은 7번째 명절인데도 제사상을 제대로 못 차린다며 핀잔을 들었죠.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였어요. 지은의 인생을 바꿀 그 순간이 온 거였죠. 큰 시누이가 지은이 만든 잡채를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 잡채 왜 이래요? 간도 안 맞고 면도 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은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만들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친척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요즘 애들은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이 모양이라고 친정 엄마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다고 시집 와서 7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요. 친척들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예쁘장하게 생겨서 봐주는 거지. 살림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요즘 여자들은 다 저렇다고 공부만 하고. 자라서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말했죠.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어요. 28명의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지은을 감싸주지 않았어요. 남편 태주는 옆방에서 아이들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못 들은 척했으며 다른 친척들은 그저 웃고 있었어요. 작은 시누이가 한마디 더 보탰어요. 옳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요리 좀 배우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또 웃었고 지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며느리 복이 없다고, 아들이 고생한다고, 다른 집 며느리들 좀 봐. 다들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집만 이래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죠.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7년간 참고 참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덜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매 명절마다 이런 모욕을 당해왔는데 오늘은 친척 28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였어요. 지은은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그제야 소리 없이 울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은 퀭하게 파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머리는 기름 냄새가 배어 떡이 져 있었고 옷에는 기름 자국이 가득했어요. 지은은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회사에서 팀장이고 후배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인가? 10분쯤 화장실에 있었을까요?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설거지해야지 라고요. 지은은 얼른 눈물을 닦고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지은을 보더니 말했어요. 울었어. 이것도 못 참아. 그러니까 유리 멘탈이라고. 속 좁게 왜 그래?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계적으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는데 28명이 먹은 그릇이었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웃고 떠들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 태준도 이제 거실에 나와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무도 지은을 거들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니 큰 시누이가 또 지은을 불렀어요. 동생, 우리 애들 좀 봐줘. 나는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지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 아이들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조카들까지 봐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지만 거절하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결국 지은은 조카 4명에 자기 아이 둘까지 6명의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난장판을 만들었고 지은은 그걸 치우고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싸움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녁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또 지은을 불렀어요. 저녁 준비해야 한다고요. 지은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또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또 28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은은 음식을 나르고 밥을 퍼주고 국을 따르고 반찬을 가져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어요. 얘들아, 우리 며느리 참 잘하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씨는 착해. 친척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그래도 효성은 있으니까 봐주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시부모님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지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효성, 마음씨,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참고 있을 뿐이에요. 거절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참고 있는 거라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친척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나면서도 아무도 지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갔죠. 모든 사람이 떠나고 집을 정리하는데 또 1시간이 걸렸어요. 설거지하고 음식 치우고 바닥 닦고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밤 11시 반이 되어서야 겨우 모든 일이 끝났어요. 지은은 2층 방으로 올라갔는데 남편 태준과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지은은 샤워도 못하고 옷만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 반까지 거의 2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거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친척들 앞에서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시어머니의 말들이 귓가에 울렸으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또 새벽 4시에 시어머니가 깨웠어요.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라고요. 지은은 겨우 4시간 반을 잔 거였는데 또 일어나서 일을 해야 했어요. 부엌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어제 너 때문에 창피했다고 잡채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고 오늘은 제대로 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또 뭔가 끊어졌어요. 어제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사과는커녕 또 지은 탓을 하는 거였어요. 지은은 그날 하루 종일 기계처럼 일했어요. 감정을 완전히 꺼버리고 생각도 멈추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죠.
그게 버티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시어머니한테 계속 잔소리 듣고 친척들한테 무시당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3박 4일이 지나갔어요. 넷째 날 아침, 드디어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짐을 싸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다음 추석 때는 좀 더 잘해. 이번에 친척들 앞에서 창피당해서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며느리가 제대로 해야 집안 체면이 서는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죠. 차 안에서 남편 태준이 말했어요. 여보, 수고했어. 근데 우리 엄마 말도 이해 좀 해줘. 엄마도 체면이 있으시잖아. 친척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으신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뭔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5시간 내내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게 정상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짐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지은은 혼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명절 며느리, 명절 스트레스, 시어머니 모욕.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나왔는데 지은처럼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지은의 눈길을 끌었어요. 명절 보이콧 선언했습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어떤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방문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난리였지만 며느리가 끝까지 버티자 결국 시댁에서 사과했고 이제는 명절을 각자 편하게 보낸다는 거였죠. 지은은 그 글을 읽으며 심장이 뛰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거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은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지은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음 추석에는 시댁 가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 태주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명절에 시댁을 안 간다고.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매 명절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번 설날에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설명했죠. 하지만 태주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조금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데. 너만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대신 해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봐. 친척들 앞에서 모욕당해봐. 그럼 내 마음을 알 거라고요. 태주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좀 다르잖아. 원래 명절은 며느리가 하는 거잖아. 전통이잖아. 지은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착취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냐고, 그게 정말 옳은 거냐고요. 부부는 그날 밤 크게 싸웠어요. 태준은 지은이 이기적이라고 했고, 지은은 태준이 자기 엄마 편만 든다고 했어요.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죠.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지은은 다시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 혼자서라도 추석에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 남편과 아이들은 가도 좋지만 자기는 안 간다고요. 태주는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며느리가 명절에 안 가면 말이 되냐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냐고요.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의 서운함보다 자기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그 후로 한 달간 부부 사이는 냉랭했어요. 태주는 지은을 설득하려고 했고, 지은은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결심했어요. 남편이 이해를 못하면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명절 한 달 전에 전화로 통보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추석 한 달 전, 지은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버튼을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다고. 이번 추석에는 시댁 방문을 못할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왜 못 온다는 거냐고요. 지은은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매 명절마다 너무 힘들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견딜 수 없다고, 이번 설날에 친척들 앞에서 모욕당한 것도 너무 상처가 됐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했어요. 그게 뭐가 힘들다는 거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너만 유난이냐고, 시집 와서 명절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지은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무급가사 노동자가 아니라고, 며느리도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앞으로는 명절을 다르게 보내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당장 태좀 바꿔라고요.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가슴은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7년 만에 자기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알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지은은 준비돼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 태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시어머니한테 온 전화였는데 태준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지은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엄마한테 추석에 안 간다고 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엄마가 지금 엄청 화나셨어.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한 달 동안 말했지만 이해 못했잖아. 그래서 직접 말한 거야.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태준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가족이 뭔데 명절에 시댁도 안 가겠다는 게 말이 돼. 지은은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이기적인 건 너희야. 7년 동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나는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더 이상 못 참겠어. 두 사람은 그날 밤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감정은 폭발하고 있었어요. 결국 태준은 방을 나가버렸고 지은은 혼자 남았어요. 지은은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나간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저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한 것뿐이야.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지은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한테는 매일 전화가 왔으며 시누이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지은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지은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점점 다가왔어요. 지은은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댁에 가는 준비가 아니라 다른 준비였어요.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댁을 설득할 수 있을까 모든 걸 계획하기 시작했죠. 지은은 알았어요. 자기의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번이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지은은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잘못된 명절 문화를 바꿀 시간이다. 나 하나가 바꾸면 다른 며느리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어요. 자기가 취할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시댁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요. 진짜 사이다는 지금부터였거든요. 추석 3주 전, 지은은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 선배 정미경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경은 지은보다 5살 많은 과장으로 결혼 12년 차 선배였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이번 추석에 시댁 안 간다고 선언했다고. 지금 집안이 난리라고요. 미경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잘했다고. 자기도 5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요. 지은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명절을 보내냐고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명절에 시댁까지만 일은 안 한다고, 명절 당일에만 잠깐 갔다가 온다고,
음식은 다 배달 음식으로 시켜놓고 식구들끼리 편하게 먹는다고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난리였지만 자기가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시어머니가 접었다고요. 지은은 눈이 커지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했냐고요. 미경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었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남편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편이 문제라고,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지. 남편들이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엄마 편을 들거든. 하지만 남편을 바꿀 수 있어. 방법이 있다고요. 지은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어요. 무슨 방법이냐고요? 미경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명절 일을 직접 시켜봐. 전 부치라고, 설거지하라고, 새벽에 깨워서 일 시켜봐.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잔소리하게 만들어봐. 그럼 남편이 깨달아. 지은은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방법이 통할 것 같았거든요. 미경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절대 굽히지 마.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쳐도, 친척들이 뭐라고 해도, 남편이 화내도 절대 물러서지 마. 한번 물러서면 끝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마. 다른 며느리들한테도 말해봐. 시누이들이 있으면 시누이들도 일 시켜. 왜 며느리만 일해야 해? 딸들도 일해야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맞아요. 왜 며느리만 일해야 하죠? 시누이들은 친정이라고 편하게 앉아있고 며느리만 일하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은 남편 태준을 불렀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죠. 태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앉았는데 또 추석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건 당신이 일을 안 해봐서 그래. 이번 추석에는 당신이 해봐.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을요. 태준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보고 명절 음식 준비하라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아이들 보고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봐. 그럼 내 마음을 알 거야. 태준은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다고, 과장하는 거 아니야? 지은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과장 아니야. 한번 해봐. 못하겠으면 내 말 들어. 추석에 시댁 안 가는 거.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해볼게. 근데 내가 하면 너는 추석에 시댁 가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이 해보고 나서 결정해.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는 거야. 태준은 자신 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해볼게. 다음 날 토요일, 지은은 태준을 새벽 4시에 깨웠어요. 태준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며 물었어요. 왜 깨워? 주말인데. 지은은 차갑게 말했어요. 명절날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야.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 태준은 짜증을 내며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내려가서 뭘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지은은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재료 있어. 전 부쳐. 김치전이랑 동그랑땡이랑 야채전 3가지. 태준은 황당한 표정으로 냉장고를 열었는데 재료가 엄청 많았어요. 지은이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태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지은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알아서 해봐.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태준은 핸드폰을 꺼내 레시피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툴게 전을 부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전은 타버렸어요. 두 번째는 반쯤 익었고 세 번째부터 겨우 모양이 나왔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태준의 손목은 아프기 시작했고 기름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으며 계속 서 있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은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어요. 아직 멀었어. 더 많이 부쳐야 해. 태준은 힘들다며 잠깐 쉬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명절날엔 쉬는 시간 없어. 계속해.
오전 9시가 되자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지은은 태준에게 말했어요. 아이들 아침 차려줘. 나는 안 해. 태준은 황당해하며 자기는 전 부치느라 바쁘다고 했지만 지은은 단호했어요. 명절날 나는 그것도 다 해. 당신도 해봐. 태준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아침을 차렸어요. 라면을 끓이고 밥을 데우고 반찬을 내놓는데 그 사이에 저는 타버렸어요. 태준은 한숨을 쉬며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지은은 태준에게 말했어요. 점심도 준비해. 우리 넷이 먹을 거. 태준은 거의 울상이 되어서 물었어요. 언제까지 일해야 해? 지은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명절은 3박 4일이야. 오늘은 첫날이고.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겨우 몇 시간 했는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3박 4일을 어떻게 버티냐는 거였죠. 오후 2시쯤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항복한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그제야 태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몰랐어. 정말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걸 7년 동안 했어. 1년에 2번, 설날이랑 추석에,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계속 잔소리 들으면서. 태준은 머리를 감싸 쥐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이제 이해가 돼. 지은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야? 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이건 잘못됐어. 며느리한테만 이런 걸 시키면 안 돼. 지은은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당신이 이해해줘서. 하지만 지은은 알았어요.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는 걸요. 태준이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주 태준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 옆에서요. 지은은 귀를 기울이며 들었는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냐고 지은이가 마음 바꿨냐고요. 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저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가 아니라는 거냐고, 며느리가 명절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 지금 와이프 편 드는 거냐고요.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지은이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쉬잖아요. 누나들도 있는데 왜 지은이만 일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누나들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너 결혼 몇 년 됐다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태준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7년 동안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 아세요? 이건 노동 착취예요.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노동 착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노동 착취라고. 너 정신 나갔어? 지은이가 너한테 뭘 먹인 거야? 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직접 해봤어요. 명절 일을. 정말 힘들어요. 이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너는 원래 못하잖아. 지은이는 며느리니까 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지은이가 안 가요. 그리고 저도 가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 너도 안 온다고? 그럼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태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누나들이랑 같이 보내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음식 배달시켜서 드시든가요.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명절 보내세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 엄마 버리는 거야? 명절에 아들이 안 온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태준은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이제 명절 문화를 바꾸자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만 일 시키는 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지은이가 너를 완전히 바꿔놨어.
전화 끊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준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지은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고, 자기 편을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시누이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큰 시누이가 먼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은 씨, 엄마가 어제부터 울고만 계세요. 동생,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언니, 저는 더 이상 명절에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정인데.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정이면 더 해야죠. 저는 남의 집 며느리인데도 했는데 친정딸은 왜 안 해요? 큰 시누이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동생, 이번 한 번만 와요. 다음부터는 우리도 돕게.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언니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는 돕겠다고. 하지만 한 번도 도운 적 없어요. 큰 시누이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가족이 뭐예요? 명절에 얼굴도 안 보겠다고요? 지은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죠. 한 사람한테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가족이에요. 큰 시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에는 작은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지은은 똑같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일주일 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은아, 이번 추석에 올 수 있겠나?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 시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는구나.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나?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7년 동안 매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일했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네 마음도 이해한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추석 2주 전, 지은은 결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댁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일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느끼게 만들어야 했죠. 지은은 인터넷 쇼핑몰을 켰어요. 그리고 명절 음식 세트를 검색했는데 요즘은 명절 음식을 다 세트로 팔더라고요. 전, 나물, 잡채, 갈비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세트였어요. 지은은 가장 좋은 프리미엄 세트를 골랐어요. 50만 원짜리였는데 시댁 식구들 20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그리고 배송 날짜를 추석 당일 아침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지은은 또 다른 준비를 했어요. 가족 여행을 예약한 거예요. 추석 연휴에 제주도로 가는 4박 5일 여행이었는데 남편 태준과 아이들 둘, 이렇게 넷이서 가는 거였어요. 태준은 처음에 놀랐어요. 여행을 간다고. 추석에. 하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명절을 즐길 권리가 있어. 왜 며느리는 명절에 일만 해야 해? 우리도 쉬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지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태준도 명절마다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친척들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었죠. 추석 일주일 전, 지은은 시어머니한테 택배가 간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추석 당일 아침 8시에 명절 음식 세트가 배송됩니다. 프리미엄 세트로 준비했고 전, 나물, 잡채, 갈비찜 등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사상도 차릴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시어머니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택배 음식으로 명절을 보내라고.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편하고 맛도 좋아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명절 음식은 손수 해먹어야지. 택배 음식이 무슨 정성이야? 지은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딸들이랑 같이. 저는 안 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정말 명절에 안 올 거야?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안 가요. 대신 음식은 보낼게요. 그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보낼게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어요.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와야지. 가족이 모여야지. 지은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가족이에요. 제 가족은 남편이랑 아이들이에요. 이번 명절은 제 가족이랑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추석 3일 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큰딸, 작은딸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어떡하냐고 음식은 누가 준비하냐고요.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하면 되죠, 뭐.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명절 음식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딸들한테 부탁했어요. 추석 전날 와서 같이 준비하자고요. 하지만 큰딸은 남편이 반대한다고 했고, 작은딸은 애들 봐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추석 당일에만 온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절망했어요. 그럼 자기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사실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며느리한테 다 시켰으니까 편했던 거였죠. 추석 전날 밤, 시어머니는 부엌에 섰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은 며느리 지은이가 미리 다 준비해놨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트에 전화했지만 추석 전날이라 이미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는데 내일 친척들이 20명 넘게 오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미리미리 준비했는지, 자기는 그냥 앉아서 잔소리만 했지 실제로 뭘 하지 않았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떡해, 내일 음식이 없는데.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보낸 택배 음식 있잖소. 그걸로 하면 되지 않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택배 음식으로 명절을 보낼 순 없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하시오. 나는 못하오. 시어머니는 결국 밤늦게까지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샀어요. 하지만 좋은 재료는 이미 다 팔렸고 남은 건 별로 신선하지 않은 것들 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는 새벽 2시까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쳤는데 자꾸 타고 나물을 무쳤는데 간이 안 맞고 잡채를 만들었는데 면이 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어요. 요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다는 걸요. 한편 그 시각 제주도에서 지은 가족은 호텔에 체크인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유로웠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호텔 방을 뛰어다녔고 남편 태주는 지은한테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 잘 결정한 것 같아. 이렇게 편한 명절은 처음이야.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을까? 시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지만 지은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오늘만큼은 시댁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온전히 자기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 시댁에는 지은이 보낸 택배가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박스를 열어봤는데 정말 모든 음식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잡채도 있고 갈비찜까지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으로 명절을 보낸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기가 밤새 준비한 음식은 형편없었고 곧 친척들이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들 물었어요.
며느리는 어디 있냐고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고요. 하지만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가 제주도 간 거 우리 다 알아요. SNS에 올렸던데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친척들 앞에서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죠.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도 안 오고 여행을 갔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을 누가 나르고 설거지를 누가 하고 아이들을 누가 보냐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딸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지. 하지만 큰딸은 자기도 손님이라고 했고 작은 딸은 애들 봐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보고 차 준비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죠. 저녁 8시쯤 모든 손님이 떠나고 나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시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매 명절마다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요. 시아버지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았소?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했어요. 7년 동안 이런 고생을 시켰다는 게,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다는 게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지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지은은 그 문자를 보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꺼놨거든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지은은 몰랐어요. 자기의 결단이 시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다는 걸. 이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걸요.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첫 번째 문자는 추석 당일 아침에 온 거였는데 정말 안 올 거냐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후에 왔는데 힘들다는 게 조금 알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밤에 왔는데 미안하다는 짧은 문장이었어요. 지은은 그 문자들을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밤 10시였어요. 지은은 거실에 앉아서 남편 태준과 눈을 마주쳤고, 태준은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는데 벨이 한 번만 울리고 바로 연결됐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지 않고 차갑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는데, 제주도에서 잘 놀다 왔냐고 물었어요. 지은이 짧게 잘 다녀왔다고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추석에 혼자 다 해봤다고.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보고 차 준비하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고. 저녁에 다들 가고 나니까 쓰러질 것 같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지은이 이걸 7년 동안 했다는 게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1년에 2번씩 설날이랑 추석마다 이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자기는 하루도 못 견디겠던데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은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는데 자기도 옛날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일만 했다고, 그래서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가 옛날에 힘들었다고 해서 며느리도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지은은 그제야 입을 열었는데 사과는 감사하지만 진심이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진심이라고,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대답했죠.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다음 명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자기도 생각을 좀 해봤다고, 앞으로는 명절을 다르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며느리한테만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딸들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들 편하게 음식 시켜 먹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은은 놀랐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다시 확인하자 시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자기도 이제 늙었고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그냥 가족들 얼굴이나 보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지은은 조금 안심이 됐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이번 설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하루만 오라고, 아침에 와서 점심 먹고 저녁 전에 가면 된다고, 음식은 배달시킬 거니까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면 된다고 했어요. 지은은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진짜냐고 다시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진짜라고, 며느리가 보낸 택배 음식 먹어봤는데 맛있었다고, 손수하는 것만큼 정성스럽지는 않아도 충분히 좋았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지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7년 동안 바라던 말이 이렇게 쉽게 이뤄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다음에 시간 되면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고, 지은은 다음 주에 뵙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남편 태준을 쳐다봤는데 태준은 웃으며 성공한 것 같다고, 엄마가 진짜 변하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지은도 조심스럽게 웃었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변할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지은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시댁이 아니라 중간 지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은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후에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편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연하게 했으며 표정도 부드러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지은 앞에 앉으며 와줘서 고맙다고 했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서 지은 앞에 놓았어요. 미안한 마음에 준비했다는 거였는데 지은이 상자를 열어보니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비싼 거였죠. 지은은 당황하며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7년 동안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받아달라고 했어요. 지은은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자기는 선물보다는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고, 앞으로 명절을 정말 다르게 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겠다고, 앞으로는 명절 일 안 시키겠다고, 그리고 딸들한테도 말했다고, 앞으로 명절에는 딸들도 같이 일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딸들한테도 말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동안 딸들한테 너무 관대했던 것 같다고, 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며느리만 일하게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했어요. 지은은 감동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고맙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솔직히 말하겠다고, 자기도 옛날에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났다고, 맨날 잘못했다고 부족하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다고, 자기가 고생했다고 해서 며느리도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자기가 힘들었으면 며느리는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반대로 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은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걸 처음 봤거든요. 지은은 괜찮다고,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했고 지은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말했는데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헤어지기 전에 시어머니는 다음 설날에는 정말 편하게 오라고, 음식 다 준비해 놓을 거라고, 그냥 가족들이랑 얼굴만 보고 가면 된다고 했어요. 지은은 웃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로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큰딸, 작은딸, 그리고 지은까지 넷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이번 설날은 명절 음식 배달시킬 거라고, 제사는 간소하게 지낼 거라고, 그냥 편하게 얼굴 보고 이야기나 하자고 했어요. 큰딸이 바로 답장을 보냈는데 진짜냐고 대박이라고 했고, 작은딸도 좋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지은도 웃으며 좋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앞으로 명절 때 누구한테만 일 시키는 거 없다고, 다들 공평하게 하자고, 알았냐고 했죠.
딸들이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고 지은은 핸드폰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또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사진 한 장이었어요. 요리 학원 등록증 사진이었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볼 거라고 했어요. 지은은 웃음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70살 가까운 나이에 요리를 배우러 간다니 정말 달라진 거였죠. 큰딸이 대단하다고 답장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너희도 배우라고 요리는 며느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모두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는데 단톡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지시만 했다면 이제는 서로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편하게 대화했거든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집에 초대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요리 학원에서 배운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거였는데 지은은 남편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큰딸이랑 작은딸도 같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딸들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였죠. 지은은 감동받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오늘은 손님이니까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지은은 거실에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봤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이 낯설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는데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다들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맛이 어떻냐고 물었고 지은이 한 입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큰딸이 진짜 맛있다고 근데 옛날에는 왜 지은한테만 요리시켰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때는 몰랐다고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작은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오늘 처음 제대로 요리 도와봤는데 진짜 힘들다고 지은 언니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시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거였거든요. 시아버지도 조용히 자기네 집이 좀 늦게 깨달았다고 지은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 가족이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지은을 잠깐 불렀어요. 둘이서만 현관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번 추석에 안 왔을 때 정말 화났었다고 며느리가 어떻게 명절에 시댁도 안 올 수 있나 싶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다고 만약에 그때 참고 왔다면 자기는 계속 몰랐을 거라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요.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자기도 변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감사하다고 변화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은을 꼭 안아줬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지은은 그 품에서 울었는데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 태주는 잘했다고 지은이 용기 내줘서 집이 변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는데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겨낸 거였어요.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죠. 아들 민준이가 뒷자리에서 다음 설날에도 제주도 가냐고 물었는데 지은은 웃으며 이번에는 할머니 댁에 가자고 근데 편하게 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딸 서연이는 할머니가 이제 착해졌다고 오늘 과자도 많이 줬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변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지은은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명절 며느리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목은 명절 노예에서 탈출했다는 거였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은은 자기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었어요.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설득했는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요. 글을 올리고 나니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는데 진짜냐는 댓글, 꿈같은 이야기라는 댓글, 자기도 용기 내보겠다는 댓글, 부럽다는 댓글, 희망이 생겼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지은은 하나하나 댓글에 답을 달았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무서웠다고 하지만 용기 내면 바뀔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했죠.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명절에 대한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매번 명절 전에는 악몽을 꿨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잘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 미경을 만났어요. 미경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랑 잘 풀렸다고, 정말 달라졌다고,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어요. 미경은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용기 낸 거. 정말 대단하다고, 많은 며느리들이 못하는 건데 해냈다고 말했죠. 지은은 미경 덕분이라고, 미경이 방법 알려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라고 말했는데 미경은 웃으며 이제 다른 며느리들한테 알려주라고, 변화는 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라고 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자기처럼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친척 모임이 있는데 올 수 있냐는 거였는데 지은은 조심스럽게 거기서 자기가 일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아니라고, 그냥 와서 얼굴만 보면 된다고, 음식은 다 배달시킬 거라고 말했죠. 지은은 안심하고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친척 모임 날 지은은 편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도착하니 정말 배달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편하게 앉아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친척이 요즘은 음식을 배달시켜 드시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요즘은 배달 음식도 맛있다고, 굳이 힘들게 해먹을 필요 없다고 대답했어요. 또 다른 친척이 며느리가 안 하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며느리는 손님이라고, 왜 며느리만 일해야 하냐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친척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떤 친척은 요즘 며느리들이 생가보다고 수군거렸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센 게 아니라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며느리도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감동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자기를 감싸주는 거였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할 시간이 됐는데 예전 같았으면 지은이 혼자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큰딸이랑 작은딸도 같이 도왔어요. 한 친척이 지은한테 다가와 조용히 며느리가 복받았다고, 시어머니가 많이 변하셨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웃으며 자기가 먼저 변화를 요구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받아들여 주신 거라고 대답했죠. 친척이 감탄하며 대단하다고, 자기도 며느리한테 배워야겠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 태주는 가족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다 지은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 덕분이 아니라고, 어머니께서 변화를 받아들여 주신 거라고, 어머니도 대단하신 거라고 말했죠. 태주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그래도 지은이 용기 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거라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끝난 거였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부터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몰랐어요. 이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지, 그리고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다음 설날은 정말 특별한 명절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지은의 용기는 단순히 자기 가족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곧 동네 전체, 그리고 더 많은 며느리들의 삶까지 바꾸게 될 거였죠.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였어요.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은은 이상하게 떨렸는데 명절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됐거든요.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약속을 지킬까, 정말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설날 2주 전 시어머니한테서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 한 장이었는데 명절 음식 배달 예약 확인서였어요. 50만 원짜리 프리미엄 세트를 예약했다는 거였고 설날 아침 9시 배송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얘들아, 이번 설날은 정말 편하게 보내자는 거였어요. 큰딸이 엄마 최고라고 답장을 보냈고 작은딸은 기대된다고 했으며 지은도 웃으며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변화해 주셨는데 자기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지은은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샀어요. 고급 한복 세트였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에 예쁜 한복을 입고 싶어 하셨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 비싼 거였지만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참았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설날 전날 밤, 지은은 남편 태준과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짐을 실었어요. 선물 보따리도 넣었는데 예전처럼 무거운 재료 가방이 아니라 가벼운 선물 상자였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차에 올라탔는데 서연이가 엄마, 이번에는 엄마가 할머니 집에서 일 안 하는 거 맞냐고 물었어요. 지은은 웃으며 그렇다고 이번에는 다 같이 편하게 놀 거라고 대답했어요. 민준이도 야호하며 기뻐했는데 아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명절만 되면 엄마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힘들어한다는 걸요. 설날 당일 아침 10시, 지은 가족은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는데 편한 옷차림이었고 앞치마도 두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죠. 시어머니는 지은을 꼭 안아주며 어서 오라고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말했어요. 지은은 그 따뜻한 포옹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안겼고 시아버지도 거실에서 나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배달 온 명절 음식들이었는데 정말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잡채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떡국 재료도 준비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웃으며 다 배달 음식이라고 직접 안 해도 이렇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 고생하셨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고 전화 한 통이면 끝인데 뭐가 힘들었냐고 웃었어요. 정오쯤 큰딸과 작은딸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총 10명이 모였는데 예전처럼 20명 넘게 모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올해부터는 친척들 크게 안 부른다고 했거든요. 가까운 식구들끼리만 편하게 보내자고요. 큰딸이 엄마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음식 배달시켰다고 대박이라고 엄마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다고 말했죠. 작은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명절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였는데 올해는 완전 다르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자기도 편하다고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손수해야 정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다 같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지은이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음식 맛은 정말 좋았어요. 저는 바삭했고 나물은 간이 딱 맞았으며 잡채는 윤기가 났고 갈비찜은 부드러웠어요. 시아버지가 맛있다고 손수한 것만큼 좋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배달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시간이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지은이 혼자 부엌으로 가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씻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큰딸이랑 작은딸도 따라 일어났으며 심지어 남편들까지 도왔어요. 지은도 일어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앉아있으라고 오늘은 쉬라고 말했어요. 지은은 그래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큰딸이 언니는 7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할 거라고 편하게 있으라고 말했죠. 지은은 거실에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들까지 모두 부엌에서 웃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거든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사촌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엄마한테 와서 물었어요. 엄마, 왜 안 이래요? 예전에는 명절 때 엄마가 맨날 이랬잖아요.
지은은 아들을 안으며 이제는 다르다고, 할머니가 엄마를 이해해 주신다고, 앞으로는 명절이 즐거울 거라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그럼 좋다고, 엄마가 웃으니까 자기도 좋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아들을 꼭 안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오후 2시쯤 지은은 준비해온 선물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는데 시어머니가 놀라며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지은은 웃으며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한복이 들어있었어요. 연보라색의 아름다운 한복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나한테 주는 거냐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참을 한복을 만지다가 지은을 꼭 안아줬는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받아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큰딸이랑 작은딸도 다가와서 한복을 보며 감탄했어요. 너무 예쁘다고, 지은이가 정말 마음씨가 좋다고, 자기들도 배워야겠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너희들도 며느리한테 잘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TV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과일도 먹고 차도 마셨는데 예전처럼 누군가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편하게 명절 보내니까 너무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고, 명절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날이지 누군가 고생하는 날이 아니라고 말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딸이 맞다고,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뭔가 부담스럽고 피곤했는데 올해는 정말 좋다고 말했고, 작은딸도 동감한다고, 이제 명절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특히 지은이한테 미안하다고, 7년 동안 정말 고생시켰다고,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지은은 웃으며 괜찮다고, 이렇게 변화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된다고 말했죠. 저녁 5시쯤 지은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는 밤 9시, 10시까지 있으면서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찍 가도 됐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해줬는데 조심히 가라고,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이번에는 정말 좋았다고 말했어요. 지은도 고맙다고, 정말 편하게 잘 보냈다고, 어머니도 건강하시라고 말했죠. 차에 타서 출발하는데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다음 명절도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남편 태주는 운전하면서 웃으며 여보,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달라진 거였어요. 명절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였죠.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참지 않아도 됐으며,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아이들을 재우고 지은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열었어요. 명절 며느리 커뮤니티에 접속했는데 많은 며느리들이 설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힘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새벽부터 일했다는 글,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었다는 글, 혼자 모든 일을 했다는 글, 명절이 끝나서 다행이라는 글들이 가득했죠. 지은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이렇게 변화를 이뤄냈는데 아직도 많은 며느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요. 지은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은 명절 혁명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였는데 오늘 어떻게 명절을 보냈는지 자세히 적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배달시켰다는 것, 아무도 지은한테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 모두가 평등하게 설거지를 분담했다는 것, 정말 편하고 행복한 명절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글을 올리고 5분도 안 돼서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추석에는 저도 시도해 볼게요. 대단하세요.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정말 변하셨네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지은은 하나하나 댓글에 정성껏 답을 달았어요. 처음에는 무섭지만 용기를 내야 한다고, 남편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한번 물러서면 평생 그렇게 산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조언했죠. 밤 11시가 넘도록 지은은 댓글에 답을 달았어요. 너무 많은 며느리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지은은 자기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언젠가 이 며느리들도 자기처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명절 잘 보냈냐고 물었는데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너무 좋았다고, 평생 최고의 명절이었다고 말했어요. 동료 미경이 옆에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진짜 잘 풀린 거 맞냐고, 시어머니가 정말 변하셨냐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이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이제 명절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미경은 지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정말 잘했다고, 내가 용기 낸 덕분에 많은 며느리들이 희망을 얻을 거라고 말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뿌듯했는데 자기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명절 문화 변화에 대한 특집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명절 노동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리포터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며느리가 나와서 올해부터는 명절에 일 안 한다고 선언했다고,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고, 이제 명절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명절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며느리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어요. 지은은 뉴스를 보며 울컥했어요. 자기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지은한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 있냐고, 집에 놀러 오라고, 딸들도 다 부를 거니까 같이 모이자고 했어요. 지은은 좋다고 가겠다고 대답했죠. 그날 토요일, 지은 가족은 시댁에 갔어요. 도착하니 이미 큰딸과 작은딸 가족들이 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놀라서 부엌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요리학원에서 배운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오늘은 내가 만든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다고, 요리학원 다닌 지 3개월 됐는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감동받았는데 시어머니가 70살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는데 불고기, 잡채, 샐러드, 된장찌개, 모든 게 정성스럽고 맛있어 보였어요.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감탄하며 여보가 요리를 이렇게 잘했냐고, 결혼 40년 만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자기도 이제 알았다고, 요리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말했어요. 큰딸이 엄마 대단하다고, 자기들도 배워야겠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너희들도 배우라고, 요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남편들도 같이 배우라고 말했어요.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내가 요즘 많이 생각을 했다고, 자기가 평생 잘못 살았던 것 같다고,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고 딸들한테는 너무 관대했다고,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지은을 보며 고맙다고, 내가 용기 내줘서 자기가 변할 수 있었다고, 만약에 내가 그냥 계속 참았다면 자기는 계속 몰랐을 거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어요. 그 대신 웃으며 어머니께서 변화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모두를 거실에 모았어요. 그리고 발표가 있다고 앞으로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누구한테만 부담 주지 말고 다 같이 하자고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도 집안일 더 도와야겠다고 말했고 큰딸과 작은딸도 동의한다고 앞으로는 엄마가 혼자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어요. 진짜 변화가 완성됐다는 걸요. 단순히 명절만 바뀐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화가 바뀐 거였어요. 이제는 누구 하나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죠.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음식을 배달시켰고 모두가 편하게 명절을 보냈어요. 아무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추석이 끝나고 지은은 다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두 번째 명절도 성공적이었다고,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댓글이 또 폭발적으로 달렸는데 많은 며느리들이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자기들도 시도해보겠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뿌듯했어요. 자기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명절 문화는 바뀔 수 있다고, 며느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 모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요. 1년이 지났어요. 지은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고 지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으며 둘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됐어요. 명절마다 편하게 보냈고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눴으며 시어머니는 지은을 딸처럼 아꼈고 지은도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대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했는데 예전에는 할머니가 무섭고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싫었지만 이제는 할머니네 가는 게 즐거웠거든요. 남편 태주는 지은한테 정말 고맙다고, 내가 용기 내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자주 말했어요. 지은은 웃으며 자기도 행복하다고, 더 이상 명절이 지옥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했죠. 어느 날 지은은 TV에서 또 명절 문화 관련 뉴스를 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명절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가정이 급증했고 며느리에게만 일을 시키는 구습이 사라지고 있으며 모두가 평등하게 명절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은은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더 많은 며느리들이 행복해지고 있었으며 잘못된 명절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계속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명절만 되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모욕당하고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지은은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선언했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으며 변화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시어머니를 바꿨고 가족을 바꿨으며 명절을 바꿨고 인생을 바꿨어요. 지은은 이제 알아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걸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은은 바라요. 더 많은 며느리들이 용기를 내기를요. 더 이상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기를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기를요. 그러면 명절은 지옥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복의 날이 될 거라고요. 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당신의 이야기요. 당신도 지은처럼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변화는 가능해요. 명절은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날이에요. 누군가 희생하는 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날이에요.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